안녕하세요. 어린이 조선일보 김소연 기자입니다. 이번 NI 오면은요, 미국 실리콘밸리를 점령한 중국계와 인도계라는 굉장히 강렬한 제목인데요. 지면을 보시면 지금 인물 6명의 인물 사진이 나와 있는데요. 중국 대만계와 인도계의 그 수장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젠슨 왕, 인텔의 리프탄, AMD의 리사수, 그리고 인도계의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델라, 구글의 순다르 피차이, IBM의 아르빈드 크리슈나까지 해서 이렇게 3명씩의 인물이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첫 번째 문단부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첨단 기술 산업 중심지로 실리콘밸리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구글, 페이스북, 엔비디아, 인텔 등 세계적인 기업이 모두 이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죠. 최근 미국 반도체 산업의 상징인 인텔을 이끌 새 수장으로 중국계 말레이시아 출신의 리프탄이 임명됐어요. 이로 인해 미국의 4대 반도체 기업의 최고 경영자가 모두 중국계인 상황이 됐습니다. 글로벌 AI 칩 1위인 엔비디아의 젠슨 왕, 반도체 팹리스 기업인 AMD의 리사수, 브로드컴의 혹탄, 인텔의 리프탄이 이에 해당하죠.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단은요, 이제 미국 반도체 기업을 점령한 중국계 사람들, 인물들에 대한 정리였습니다. 그렇다면 실리콘밸리는 어디 있는 걸까요? 실리콘밸리는요,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곳인데요. 실리콘과 인근 계곡 밸리를 합친 말로 미국의 모든 첨단 산업단지가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도 있고요, 구글도 있고, 애플도 있고, 엔비디아도 있고, 이렇게 유명한 그런 첨단 산업 이제 기업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문단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미국의 반도체 업계와 달리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인도계 CEO들이 두드러지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델라, 구글의 순다르 피차이, IBM의 아르빈드 크리슈나는 모두 인도에서 대학을 나왔어요. 인도는 카스트 신분제가 아직 남아있는 국가인데요. 신분 상승을 위한 유일한 길이 공부라고 합니다. 공부를 잘하면 신분과 관계없이 명문대에 입학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중국계와 인도계가 점령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전문가는 중국과 인도가 수학과 과학교육이 잘 뒷받침되어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밝혔답니다. 또 중국의 경우 초등학교에서 코딩이 필수 과목으로 지정되어 있기도 해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문단과 세 번째 문단을 한꺼번에 읽어봤는데요. 일단 두 번째 문단의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인도계 CEO들이 점령하고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의 경우에는 그렇다면 실리콘밸리의 반도체 업계와 소프트웨어 업계를 중국계와 인도계가 점령하고 있는 상황의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가 뭐다? 수학과 과학교육이 잘 뒷받침되어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인도의 카스트 제도란 무엇인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카스트 제도는요, 이제 카스트에 따른 인도인의 신분을 4단계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브라만 계급과 크샤트리아 계급, 그 다음에 바이샤, 수드라 이렇게 4개로 구분이 되고요. 수드라에도 포함되지 않는 불가족 천민이 있어요. 그래서 브라만이 가장 높은 계급, 승려이고요. 그 밑이 이제 크샤트리아, 귀족 같은 그런 계급이고, 그 다음이 그 밑에가 바이샤, 상인이고요. 그 다음 수드라가 이제 일반 백성 및 천민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도 해당하지 않고 그냥 최하 등급인 불가족 천민도 존재를 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인도는 내가 태어나는 순간 계급이 정해지기 때문에 태어났을 때 내가 귀족일 수도 있겠지만 천민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천민으로 태어났으면 성공하기 위한 유일한 길이 공부인 거죠.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가는 게 낮은 신분인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도에 인재가 많이 나온다라고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문단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반면 우리나라는 제대로 된 인공지능 교육 과정조차 마련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죠. 또 우리나라에서 최상위권 성적의 학생들은 대부분 의대로 진학하기 때문에 첨단 산업 분야의 인재들이 부족한 상황이랍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는 이제 정리를 하면요. 우리나라에서 인재들이 나오지 않는 이유에 대한 거죠. 그 이유는 뭐다? 똑똑한 사람들이 다 의대로 가기 때문에 첨단 산업 인재가 부족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본문을 읽은 것을 바탕으로 문해력 쑥쑥 3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입니다. 미국 첨단 산업의 중심 지역은 어디이며 어떤 기업이 있는지 기사에서 찾아 적어보라는 내용인데요.
바로 첫 번째 줄부터 나옵니다. 미국의 첨단 기술 산업 중심지인 실리콘밸리와 이곳에는 구글, 페이스북, 엔비디아, 인텔 등 세계적인 기업이 모여있다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2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첨단 산업 분야에서 한국계 출신이 나오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마지막 문단에 나오죠. 우리나라는 제대로 된 인공지능 교육조차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또 최상위권의 성적의 학생들은 대부분 의대로 가기 때문에 인재가 부족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3번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한국에서 첨단 산업 분야의 인재가 부족하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라는 내용인데요. 이는 여러분이 직접 자료 조사를 해서 답을 적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단 저의 경우 제 답을 먼저 들으시고 여러분이 나름대로 잘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한국에서 첨단 산업 분야의 인재가 부족해지게 되면은요, 기업의 연구 개발 능력이 저하되고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그 제품 경쟁력이 약화되는 그런 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요, 인재가 부족한 상황에서 기업은 이제 해외 인재를 채용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리고 또 국내에 뛰어난 인재들도 해외로 뽑혀나갈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국내 기술이랑 인재가 해외로 유출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은요, 인재가 부족해진다는 것은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래서 우수한 인재가 부족하면 아무래도 교육의 질도 떨어지게 되겠고 연구 성과도 감소하게 되겠죠. 그래서 한국에서 첨단 산업 분야가 이제 많은 인재들이 모일 수 있게 그런 방안을 연구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정리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러분 나름대로의 답을 잘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NI 오면 해설 강의였습니다.